예,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페이스X 말씀 좀 여쭈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조현승 박사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마이크 음질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좀 재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초반 5분 동안에는 스페이스X IPO와 관련된 제 생각에 괜찮은 반도체 주식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대담에서 다뤘던 지금 미국의 상업우주 혁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환율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480원을 재돌파하면서, 여기 보면 이창용 총재께서 국민연금 역할론, 그리고 현재와 같이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정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 열심히 준비한 내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합작사고 본사가 제네바, 스위스에 있는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이시모스 RF 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여기 보시는 그 테슬라의 페이스드 어레이 안테나 시스템, 요게 제가 AI로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론이 출시한 그로크 4.1로 그려온 그림인데,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 55만원짜리 스타링크 접시를 사시면 한 1000에서 1500개 정도 그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에서 제조한 바이시모스 RF 통신 칩이 들어가 있는데, RF라는 거는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거고, 바이시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모스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이나 뭐 이제 여러 집적회로 선단 공정 하는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체력이라든지 좀 체질이 약한데 머리와 연산 속도가 좋은 애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 앞에 바이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주 환경이라든지 아주 센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좀 힘을 쓰는 애들이 같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바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다루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제 일단 ST 마이크로하고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동의 중첩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스타링크 접시라 그러나, 그거를 사면은 그 천몇백 개가 박혀 있는 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빔포밍이라 그래요. 빔포밍. 그 저궤도 위성통신에다가 쫙 이렇게 그 통신 빔을 쫙 쏘는 건데, 이게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이렇게 확확 계속 넘어가잖아요. 지구 궤도를. 내 위에서 계속 넘어가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빔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가 지금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도량이 한 50억 개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단가가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처럼 칩 하나 팔 때 몇백만 원 받고 이럴 순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테슬라 혹은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확장 계획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쪽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놓은 건 요 SIGE라는 거는 이제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으로만 만드는 웨이퍼가 아니라 게르마늄을 좀 위에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웨이퍼의 전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신호를 쏘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한 500에서 570km 사이에 스타링크 위성이 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파를 쏘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출력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 실리콘 소자보다는 실리콘 게르마늄 칩. 이거 사실 나노, 그 선폭은 굉장히 큽니다. 55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지금
지금 RF 칩을 ST 마이크로가 하는 것처럼 공급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거는 없는데, 앞으로 미국의 특히 이제 테슬라, 일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그 공급망 자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일러 팹, 삼성 파운드리에다가도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소싱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제가 여기 이제 전기차도 좀 그려놨는데,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은 테슬라의 주요 모델들에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제가 볼 때 유망한 그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 스타링크하고 관련된 거를 띄워드렸는데, 또 요 두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만한 거는, 지금 선단 공정 쪽하고는 다르게 레거시 반도체는 지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요의 다운 사이클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코로나 끝나고 이제 회사들이 레거시 반도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생산을 많이 못해서 이제 재고를 별로 안 쌓아놓고 토요타 방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조달을 하는 그런 거 말고 관세도 있고 하니까 물건들을 많이 쟁여놓자, 이런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ST 마이크로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만드는 레거시 반도체들을 23년, 24년까지 굉장히 많이 사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기계, 뭐 서방권에서 제조업이나 실물 경기가 예상보다 좀 올라오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구매를 더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다운 사이클 올 때도 삼성전자 망한다, 뭐 올해 초만 해도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내부자 고발 나오고 뭐 정현호 뭐가 어떻고 서초 TF를 폭파시켜야 돼,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다운 사이클에 있어서 한 3, 40%씩 요 레거시 업체들이 빠진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좀 상황이 개선되면 상승 사이클을 탄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보장할 순 없지만 2배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사이클 측면에서도 지금 레거시 쪽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상 바쁘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핸드폰으로 ST 마이크로하고 TI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 위성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내가 산 55만원짜리 접시가 어떻게 이렇게 위성 통신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요 브랜치 에듀케이션이라고 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현승 박사님하고 같이 대담을 했던 내용, 다시금 제가 좀 빠르게 리캡을 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12월 4일부터 스타링크 코리아가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Low Earth Orbit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그 위성이라는 거는 이제 37,000인가 38,000km 상공 위에다가 띄우는 게 이제 위성인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광파 이런 게 속도가 무제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신호 간섭이 많아서 38,000km 위에 있는 거라 그러면은 상당히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위성이 떨어지고 재발사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저궤도 위성 통신이 결국에는 끊김없는 기가바이트 인터넷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선 광통신망을 매설하지 않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8,000에서 9,000기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들어온 걸 보니까 그 가격이 가정용으로 87,000원이고, 단말기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스드 어레이 안테나 시스템을 사는데 55만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동을 하면서 쓰는 거는 로밍이라 그래요. 이것도 144,000원 따로 내야 돼서 굉장히 비싼데,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도 굉장히 느려. 이게 4G가 좀 잘 안 터질 때 정도의 속도인데, 우리나라 통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듣다 보시면은 이게 기가바이트로 가는 그 계획이 26년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해운이나 항공 상간 지역에서는 3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스타링크 배급사는 SK텔링크랑 KT 소속의 KT셋, 이 두 개의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롯데타워도 도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건물 안에 뭐 불이 난다거나 불의의 상황에서 유선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에 위성 인터넷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B2B보다는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보다는 B2B 계약으로 한국에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지금 2세대 위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작아서 보이시려나? 이제 1.5세대, 2세대, 요게 사람이거든요. 요게 이제 위성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훨씬 이제 페이스드 어레이 안테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요 개별 소자들도 지금은 55나노 실리콘 게르마늄 웨이퍼로 생산된 RF 라디오 프리퀀시 통신 칩을 많이 박아 놓는 건데, 이게 뭐 28나노, 뭐 16나노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V3 위성을 내년부터 대량 발사 예정이라서, 이론상으로는 개별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최대 속도는 2GB까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소위 국민들의 지탄을 좀 많이 받아왔던 국내 이통 3사, 좀 위험한 상황이 한 5년 내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게 사실 스타링크라는 게 여러분들 러우 전쟁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부와의 협력이 없이는 이런 우주에 관한 사업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그 상업 우주 회사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는가라고 할 때 정부 부문, 특히 이제 나사, 우주항공국이죠, 미국의 제도 개혁이 크게 한 15년 전에 있었어요. 거의 20년 됐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이 상업우주 혁신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쪽은 정부가 막아버리면은 사실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그 두 분이서 쓴 책인데, 레드문 라이징이라고, 이게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빨갱이 문이 뜬다, 중국 빨갱이 그 달이 뜬다, 이제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고, 피터 나바로는 다 아시죠? 1기 트럼프, 2기 트럼프 행정부 둘 다 무역 제조업 대통령 선임 자문관이고, 하여간 지금 관세 정책의 거의 배후에 있는 핵심 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자 이름은 안 써놨는데 되게 유명한 분들이 스페이스 투 그로우라고, 미국의 상업우주 최근에 이런 혁명적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프레스에서 이제 나온 책이 있으니까 특히 원서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의역은 저기 한글로 번역된 거는 전 이해가 요새 좀 잘 안 되더라고. AI를 돌렸는지. 어쨌든 여기서 나온 내용 이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나사의 독점 체제로 이제 가고 있었을 땐 2010년까지만 해도 우주 궤도로 1kg 정도의 물체를 올리는 비용이 54,500달러, 당시 달러로, 지금을 인플레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한 1억 5천만 원을 줘야 이제 올릴 수 있었다. 이건데 스페이스X의 펠콘 9 로켓이 들어오면서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거 보셨잖아요. 이게 잡는 거, 로켓 착륙할 때 이게 2,700에서 3,000달러까지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펠콘 헤비라고 이제 펠콘 9에다가 화물창을 2개 더 붙여놓은 형태인 거죠. 이렇게 가면은 추가적으로 1,400달러니까 몇백만 원만 주면 이제 1kg에 달하는 화물을 우주에 보낼 수 있고, 지금 그 화물 보내는 회사들도 굉장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 스타쉽이 더 큰 배예요. 최근에 이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론하고 트럼프가 같이 쫙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 그 로켓 발사대에 착 이렇게 안겨가지고 착륙을 하는 저 배가 스타쉽인데, 스타쉽 헤비라고 또 있죠. 중량을 더 늘린 것이, 이 스타쉽을 쓰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우주 궤도 발사 단가가 1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머스크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꿈꾸는 화성이라든지 달의 식민화가 이 정도 비용이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도 정말 허망한 구라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재활용을 생각해서 그 장치를 달고 쐈을 때는 15만 킬로니까 150톤, 우리 포터트럭 150대를 싣고 가볍게 날아오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장치 없이 그냥 한번 쓰고 버리겠다 그러면은 300톤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걸 하루에 몇십 발, 몇백 발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일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주문 제작형으로 이제 내가 위성이나 화물을 뭘 보내고 싶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러면 이런 데 가면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로켓 나오는데 한 1, 2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론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따르면은 쏘든 말든 로켓을 계속 만들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보다 그 로켓의 양산 기술 때문에 발사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퍼 그 위성을 쏘는 거죠. 이거는 45,000km까지 가능한 거고, 세턴 V라고 하는 거는 아폴로 미션. 옛날에 뭐 닐 암스트롱이 달 갔을 때 그거 그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면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140톤이니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근데 이거 한 번 쏘고 없어지는 로켓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로 1킬로 보내는데 10달러다 그러면 우리 쿠팡 정도로 지금 우주 화물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짜 이게 더 발전이 10년, 20년 된다 그러면은 달이나 화성 식민지가 정말 거기서 채취한 자원으로 돈을 버는 것도,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바로 송수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게 순전히 민간의 혁신만으로 된 거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역시 미국의 옛날에 맨하탄 프로젝트도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랑 컴퓨터 기술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을 갖다가 뉴멕시코의 어떤 기지에 박아놓고 연방정부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펀딩을 쏴주면서 핵폭탄을 만드는 와중에서 이런 기술이 나온 건데,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민관의 컬래버레이션이 미국에서 지금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나사의 과거의 영광과 실패, 그 이후에 스페이스 X를 잉태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7년 10월이죠.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58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나사를 창설하게 되는 항공우주법을 사인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실질적으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지금 반도체와 과학법에서 몇백조 원 지금 돈을 주게 돼 있는, 이 미국에서 뭐 공부하시거나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은 이 재단을 다 아실 겁니다. 모든 R&D 자금, 국가 R&D 자금을 뿌려대는 그런 곳인데,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되고, 몇 년 있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사실 존 F 케네디 이 문샷 선언, 유인 달 탐사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소련이 한 발씩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의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4.4%까지 올려줬어요. 지금은 0.6에서 0.7%를 보는데 현재 가치로는 300조 원. 우리나라도 그 국방 예산이 한 60조에서 70조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퍼센티지라든지 절대 금액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60년대에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샷 선언 7년 후에 아폴로 제11호 미션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그림을 또 AI로 그렸는데 여기 연도를 이상하게 써놨어요. 연도 무시하시고 여기 보면은 점점 예산이 줄어서 70년대 이후로는 GDP 대비 예산이 0.7%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이제 겪게 되고 없는 예산 속에서 또 국제우주정거장 해야 된다, 뭐 달에 식민지를 건설해야 된다, 뭐 허블 망원경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실패라든지 예산 소모가 너무 많고 처음에는 1조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러고 나중에 5조 들고 막 이런 바람에 특히 이제 닉슨 대통령 임기 초반에 아폴로 13호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 달 착륙이 11호 미션, 그다음에 13호 미션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하고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이 좀 많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차피 유인달 탐사로 소련도 이겼는데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크를 큰 거를 병크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1986년 챌린저호가 발사 직후에 폭발해갖고 위에 있는 선원들이 다 돌아가셨고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컬럼비아호가 귀환 중에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어디 내열재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전소되는 그 위에 또 이 에스트로넛들이 다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좀 해이해진 것도 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봐요. 2001년 12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하고 이때부터 사실은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이나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에 금이 많이 가기 시작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크를 내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나사에서 2010년도에 유인 달 탐사 화성 진출 계획 이런 걸 냈는데 야 지금 얘네 이 상태로 이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엘드리치 커미션이라고 이제 약간 청문회 비슷한 거죠.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막 엄청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드리치 커미션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제 확대를 해라. 당신들이 막 설계, 생산 모든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외주를 주고 효율화를 하고 목적에 충실하게 좀 해라 이래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계신 분들 혹은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롤모델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게 COTS, 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 Program 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엔 나사가 자기네들 돈 받아가지고 로켓 설계부터 생산부터 이런 거를 다 소나기에 쥐고 하나하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노스럽그라면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다가 옛날에는 그 계약 방식이 야 이거 우주 가는 거 아무도 안 해본 거고 위험이 너무 크니까 당신들이 비용 청구서를 갖고 오면은 그거의 일정 퍼센트 우리가 마진을 보장해 줄게. 이런 식으로 코스트 플러스 어프로치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비용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납기를 계속 질질 끌어서 비용을 늘리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근데 이거를 단일 가격 입찰제로 바꿉니다.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잘 이렇게 비용 청구서를 부풀려 오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럼 이거의 또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단일 가격이니까 만약에 뭐 스타쉽 하나 이제 용역을 받았는데 그게 1조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럼 건물 짓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비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깎느냐에 따라서 내 마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민간 기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인센티브의 역할,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 역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정부 돈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특허 라이선스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나사가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 참여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100%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사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거를 이제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감독하고 이제 갑질하고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때였다고 하면 이제는 비용 저감이나 안전 효율 증가에 대한 자문 역할로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또 결정적인 게 이런 거를 줄라 그러면은 원래는 연방 조달 규정이라고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조달 요건이 복잡해요. 뭐 안보 요건 뭐 이런 거가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미국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58년도에 항공우주법을 만들 때 특수 조달 규정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못하면 복잡한 규제 없이 연방 조달 규정 따르지 말고 민간에 줘라. 그래서 사실은 연방 조달 규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이 SAA라고 하는 바이패스 경로를 가지고 스페이스X와 뭐 로켓랩이라든지 블루오리진이 상당히 계약을 많이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간에다가 많이 능력을 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입법할 때부터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가 2002년도에 페이팔 매각한 돈으로 머스크의 개인 자금 1억 달러까지 꽂아가지고 야심차게 펠콘 1 로켓을 발사했는데 다 실패를 하면서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려요. 근데 이 COTS, 상업용 우주 서비스 프로그램의 도입에 의해서 스페이스X가 당시에 한 3억에서 4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산을 면하고 펠콘 9, 그 실패한 거 말고 로켓을 더 개량하고 드래곤 캡슐 개발 용역을 받아서 지속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회사가 극적으로. 두 번째 받은 용역은 국제우주정거장의 모습입니다. 좀 이게 좀 두서없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뭐 먹을 거, 뭐 실험 장비 이런 거 12회 재보급 용역으로 16억 달러니까 2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또 받아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14회의 유인 탐사선 용역 계약을 합니다. 이 캡슐이라는 게 로켓 끄트머리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 사람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26억 달러니까 거의 한 3조, 4조 되는 돈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사가 여러 한 수십 개 국가들하고 협정서를 체결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및 기지 건설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원어 발음으로는 아르테미스 미션에 총 한 5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7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거를 이제 스타쉽에 싣고 가서 달 상륙 시스템, 휴먼 랜딩 시스템 용역으로 이 정도 돈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지재권으로 우주선 발사 사업도 하고요.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민간 기업들이 얼마든지 지재권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 돈을 지금 뭐 10조, 15조 원씩 받으면서 기술 개발해서 지금 스타링크가 글로벌 사용자가 800에서 900만 보고 연매출이 벌써 120억 달러니까 15조, 16조 원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연매출만. 이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 회수를 다 성공을 해낸 거죠. 이 회사 가치가 지금 8천억에서 1.5조 달러 몇 천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10몇 조 원 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제도와 자본시장이. 참고로 우리나라는 정부 돈이 섞이면 지식재산 민간 기업이 갖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용 우주 발사가 활발해지면서 그 마이크로 그래버티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업 우주 활성화에 따라서 우주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또 첨단 기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바이오 약품이라든지 머크의 키토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약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약을 섞으면 지구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믹싱을 하는 것보다
분자 구조가 굉장히 더 이쁘게 나와서 약효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 보시면 이런데 칸칸이 다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이런 첨단 제약이 있고, 요 반도체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초크랄스키 기법을 아실 건데, 실리콘 인곳을 만들 때 그 실리콘을 녹인 용액, 요 탱크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시드라고 돼 있는 그 단결정, 초정밀 초고순도 단결정 실리콘을 넣어서 돌리면서 천천히 식히면서 빼면은 결정 구조가 이쁘게 빨려 따라 올라오면서 요게 인곳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웨이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요 시드에 해당하는 초정밀 초고순도 단결정 실리콘의 그 원형 블록, 이것도 스페이스포지라는 영국 회사가 우주에서 만들면은 보다 디펙트, 결함이 적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이걸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혁신들이 민관 컬래버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고, 수천조 원 규모의 자본시장에 결실을 맺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르테미스 미션과 미국의 어떤 그 우주 사업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더 이 기업이 확장되고, 그런 거를 기대해도 좋지 않냐. 여러분들 글로벌 사용자가 900만, 800만 정도,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10몇 조 매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계 인구가 80억, 90억 중에서 1억 명이 된다 그러면 연매출이 100몇십 조 되니까. 이건 뭐 엄청난 회사가 이제 나오겠죠. 막 10조 달러짜리 회사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위성 발사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라든지 뭐 서로 부동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노란봉투법이니 뭐 무료급식이니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비가역적인 기술혁명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학개미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오늘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게 지능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너무 또 사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방에 흩뿌려 나갔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식 꼭 한번 보시고 매력적인 가격으로 왔을 때 한번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레거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제가 볼 때는 곧 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매버릭TV 책임지지 않는 채널이지만 여러분과 동행하는 채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자세한 종목 설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